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내용에 주목해야 될까요?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도쿄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서 투자 힌트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변했나 싶기도 해요. 항상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했던 키워드가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였는데요. 오늘은 전력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앞서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반도체 2차 전지인데 오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강한 쪽에서 다시 찾아본다면 전력기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시장 분위기라서요.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힌트 또 얻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전력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폭발적인 해외 수주 물량 네. 해외 물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오늘 이 시장에서 송배전 관련한 기업들이 오르는 이유는 한국전력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정책적 내부적인 이슈가 트리거다. 그렇죠. 일단 뭐 한국전력에서는 그동안의 송배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네. 사실 이제 한국전력이 빚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고금리다 보니까 아무리 이 판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담 혹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송배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풀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재룡전기라든지 재룡산업 혹은 LS 일렉트릭과 같은 송배전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동안에 송배전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것은 이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매출이 많이 안 나왔고 해외에서도 이 수출 활로를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여기에 또 국내 모멘텀까지 붙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뭐 그들이 올해 2분기, 3분기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랠리는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요인으로 저는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 뉴스에 따른 강도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조금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속성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테마의 논리를 우선해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어제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기도 해서요. 그 연장선상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힘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아서요.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건 좀 무리일까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전 세계가 환경 규제 문제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커져 나가는 것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미국은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고 또 바이든과 트럼프의 색깔이 워낙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대하는 대응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기에 오늘처럼 좀 시세가 나올 때보다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뉴스에 좀 한정돼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이쪽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러한 이슈를 크게 안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중소형주가 강하게 움직였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오늘 장에서는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만큼 생기는 전략을 대체적으로는 추천을 해 주실까요? 일단 재룡산업이 지금 가장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상한가에 안착이 됐어요. 뭐 오늘 일단 매도하시기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갭상승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는 좀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월요일 날도 추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또 따라서 재룡전기가 사실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따라감에 있어서 좀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룡전기도 한 번 더 고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님 기준으로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전략 고민해볼지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이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의 시선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 탄력성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형주가 강하기는 한데 조금 넓게 본다면 뭐 기계까지 끌어당긴다면 HD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쪽에 조금 더 묵직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향후
향후 핵심이 될지 오늘 자리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의 특징을 좀 잡아주신다면요. 뭐 일단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적자가 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뭐 지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전기 판매 실적이 지금 이제 22조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손실이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에 자가 발전에 좀 의존을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가 상승이 좀 많이 견인되다 보니까 실제 좀 많이 타격을 컸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 전기 판매에 관련된 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송배전까지 합치면은 뭐 손실이 뭐 30조까지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이제 변전소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은 조금 단기간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 마찬가지로 기존에 독점을 했던 사업들을 이제 한 번에 다 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은 좀 기대심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난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뭐 변압기 그리고 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매출이 이제 북미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에서의 노후 설비 대체입니다. 즉 지금 현재 뭐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뭐 신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착공도 굉장히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고용 활성화가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 각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프라 투자 쪽으로 다시 이제 예금을 투입해서라도 고용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뭐 실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만약 접근을 하신다면은 국내에서의 어떤 이 한전 수요를 조금 접근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은 현재 유럽향 혹은 유럽향 혹은 뭐 미국향 매출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가닥을 잡고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좀 살펴보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HT 현대일렉트릭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좀 크게 봤을 때 코스피 200 편입 종목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좀 개별적인 대응도 가능할까 궁금해서이기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 주실 부분도 대표님 있으실까요? 일단 현대일렉트릭이 만약에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변경 상장을 했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면에서는 매혹적일 수 있겠지만은 실제 여기에 대한 어떤 패시브 자금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재 업황 자체가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에서는 좀 불안하다. 오히려 이제 기존의 포지션을 갖고 있던 종목이라면은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손바뀜은 어디까지 좀 유효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이제 연초 대비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상당히 뭐 주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까지도 추적을 해 보았을 때 현재 위치에서의 부담은 다소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속세가 계속 4분기까지 유지가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가 되려면은 그만큼 이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활성화가 빨라야 되는데 비단 이제 우리가 전력 생산만을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뭐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종목별로 어디에서 매출이 나오는지 어떤 뉴스에 강하게 반응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심 있으신 종목 그리고 보유 종목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 5위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계속해서 4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AI를 묶어봤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에 주목한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로봇주에 대해서도 강한 흐름 이어져 오고 있고요. AI 전체가 강하진 않지만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대성 본부장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로봇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후장에 약해지는 경우가 꽤 많았어서 그동안 힘이 많이 약해지네요 라는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 의미가 있을까요? 라운드 넘버가 바뀔 때가 좀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 2시 구간 들어가기 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7만 원을 일단 찍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가능할지 전체에 퍼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제한된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섹터의 대장이 움직이면 사실 적어도 2등주, 3등주가 나타나면서 그 섹터 내에 굉장히 빠른 수급이 이제 몰리는 게 정상적인데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을 놓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만 강하거나 혹은 그동안에 소외받았었던 로봇주들의 저는 반란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로봇이 다 가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도 같이 좀 움직였어야 아무래도 이 힘의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기적인 조금은 이제 더 트레이딩을 좀 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다소 좀 많이 들어온 날이 아닌가라는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힘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몰리는 쪽은 결국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종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윗꼬리보다 몸통이 긴 캔들이 나오고 이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도 저는 두산 로보틱스만 조금 더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주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오늘 그래도 시세를 준 쪽,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형 작은 로봇주들 안에서는 에브리봇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 로봇이 자율주행이라든지 AI와 이제 키워드가 이제 접목되는 쪽에 조금 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은 더 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실은 저희가 3위가 자율주행이기도 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 이렇게 큰 틀에서 묶는 전략도 필요할까요? 로봇, AI, 자율주행 어찌됐건 미래 동력이라는 관점에서요. 이게 각자의 개성만 가지고는 네. 한계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결국 로봇이 AI와 붙거나 또 AI가 뭐 자율주행과 붙거나 이렇게 이제 서로 접목이 되었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다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팁은 3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덕호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희가 로봇하고 AI를 묶어서 봤습니다. AI 쪽은 사실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쪽은 의료 AI로 한정이 되기는 한데요. 지금 묶어서 봐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각각의 시선으로 각각의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실까요? 뭐 사실 이제 산업 연계성으로 보면 두 가지 산업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는 어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장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발주자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못 올라오는 경향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라고 사실 접근을 하려고 해도 그만큼 웬만큼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뜨겁지 못하다 보니까 뭐 손실이 좀 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 이제 두산 로보틱스 뭐 오늘 이제 아까 7만 원 돌파했다는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분봉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아까 이제 7만 원을 넘어섰던 게 분봉 차트를 보시면 1시 53분에 딱 한 번 돌파하고 나서 그다음 계속 내리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회하시는 거나 혹은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매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하도 회자가 많이 되었던 AI에서는 네이버도 한번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2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18만 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도 실제 하이파클로버가 한국어로 이제 연산 처리를 해보고 나니까 어색하게 번역을 하더라. 혹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오류가 좀 많더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행착오의 부분에서 이 단계에 하이퍼클로버가 나타냈던 어떤 실수들은 크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 부분들이 이제 선행이 됐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면에서 먼저 발효하는 거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인 로봇주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좀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좀 원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단기 매매가 좀 어렵다 하신다면은 오히려 네이버 같은 이런 대형 AI 종목들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찍히는 성장 동력으로 포인트를 조금 옮겨본다면요, 대표님. 의료기기 AI, 여기도 조금 체크를 받고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단독으로 시세를 끌어가는 것과 달리 사실 의료 AI 쪽은 JLK, 특히 오늘은 뷰노가 대장주 역할하면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맴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매기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 지금 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뇌졸중 진단 관련돼서 이제 영상 진단을 이제 허가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상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기술력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현재 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인데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의사 정원 확대에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안을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지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정원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들이라든가 이런 경향들을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있는데 이것이 실적으로 이제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은 입증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이와 관련된 산업이 매출로 직결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이 사실 교육주와 연관이 되는 줄도 알았는데 이렇게 의료기기 쪽도 함께 보셨군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이전에 주도주로서의 활약했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올해 안에 연출하기 힘들다로 저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중에서 이제 단기간으로 이제 이전 고점을 탈환하기까지는 조금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좀 있다라고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까지 담아봤고요. 계속해서 미래 성장 동력 여기에 포인트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서 이야기해볼 자율주행 열어보도록 하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공개가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대표님과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자율주행 테마로 투자자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보셔야 될 쪽은 어디가 될까요? 사실 언제나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다가 따로 떼어놓진 오늘은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 키워드가 떴는데 봐야 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가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하나 파생된 소프트웨어? 아니면 더 들어가서 부품? 어느 쪽에서 지금은 투자 포인트에 대한 시각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까 잠깐 이제 힌트처럼 마치 네. 이제 저에게 답변을 좀 요구하시는 것처럼 질문하셨는 것 같은데, 일단 AI와 로봇과 그리고 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이걸 떼어놓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데 알아서 움직인다. 이거는 자율주행 차가 되겠죠. 근데 사람이 타지 않고 물건을 옮긴다.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 로봇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산업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굳이 구분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종목별로 이게 더 잘 가더라 못 가더라는 결국에 이제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 부분들의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은 제일 큰 문제는 트래픽 소요입니다. 즉 우리가 최근에 이제 트래픽 소요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서버 다운된다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제 트래픽 소요를 해소하는 중계기라든가 그리고 일상생활 접목이 가능한 뭐 6G,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본다면은 산업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내가 정말 투자에 어느 가닥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왜냐 가장 먼저 당장 필요한 소재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HBM3를 비롯해서 이제 고대역 메모리 폭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서버 양에 대해서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캐파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가지 종목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보죠. 본부장님과 여러 차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봐요. 사실 자율주행 키워드가 나왔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키워드는 SK 하이닉스 향의 HBM이 사실은 잘 갔습니다. 삼성전자 쪽은 소외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자율주행을 또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봤더니 또 공교롭게도 삼성 향이 잘 갑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투자를 저희가 좀 좁혀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 쪽은 여전히 뭐 조정시마다 일단 뭐 향후 내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제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조금은 더 먼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특히나 카메라 모듈로 또 대표될 수 있는 기업이 퓨런티어 그리고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기술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러한 쪽들이 이제 먼저 시세를 좀 냈는데 지금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도 시간의 차이일 뿐 저는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모트렉스, 뭐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는데 먼저 지금 올라간 쪽은 하드웨어 쪽이나 만약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테슬라가 결국 이제 자동차 전체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도 결국엔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된 그러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일단 하드웨어가 먼저
좀 수출이 되니까 그쪽만 봐야지라기보단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저는 같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요, 본부장님.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간다라는 거는 사실 올 초에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 지난해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 모멘텀은 뭐 라이다 여기까지 가면서 많이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오는 시점을 잡아볼 수 있는 지금의 자리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는 이 자율주행에도 레벨 그 제로부터 이제 4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레벨 3가 이제는 확정이 된 상황이라서 이제 의미 있는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지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거의 4, 5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막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오르기 전부터도 미래 성장 동력하면 빠지지 않았던 키워드가 자율주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련 주식을 좀 사 모으셨고 지금까지 갖고 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고생하신 만큼 저는 또 보답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섹터이고 지금 산업 자체가 이쪽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혹은 테마적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 또한 포트 내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키워드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2위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친환경에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 안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연료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앞으로 3, 4년 내에 시장 규모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30배 정도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구 대표님, 사실 이걸 전력기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헷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중소형주가 대표님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만 화학, 정유주 쪽에서는 반응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무게감을 생각해야 될 뉴스에 따른 반응일까요? 아니면 중소형주만 움직인다는 데서 힌트를 또 얻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석유사업법 관련된 부분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활용했던 폐 플라스틱을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석유로 이제 원화를 다시 바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폐 배터리 정리드리겠습니다. 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섬유화 단계는 이미 우리가 몇 번씩 봤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기후협약 관련된 부분에서 회의를 참석할 때도 그때도 이제 폐 플라스틱으로 만든 섬유 넥타이를 메고 갔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산업소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가속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오늘 이제 발표가 됐던 IEA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친환경 투자 부분들의 설비를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지금 더 이상 뭐 석유 그리고 가스 투자는 좁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121년 만에 역대 최악의 가뭄이 지금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가뭄이라든가 혹은 뭐 갑작스러운 해일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후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 이제 해수면 온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EA에서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는 지금 평균 상승 온도를 이제 1.5도로 이제 제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친환경 설비 투자를 지금 많은 정유업계라든가 화학업계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2022년도에 설비 투자가 전체 한 2.5%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요 포지션들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정유업체들이 뭔가 뭐 ESG 경영을 강화한다라는 부분들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도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 이런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하신다라고 보실 때는 지금 현재 ESG 투자를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이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지금 주가의 상태이긴 할까요? 일단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일단 S-OIL입니다. 자, S-OIL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지만은 지분은 누가 갖고 있죠? 아람코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우디 아라비아
아라비아에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신환경 그리고 신소재 투자 그리고 화학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SOL 같은 기업은 마찬가지로 TSND 센서를 준공을 하게 되면서 신제품 개발 비중을 좀 높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장중에서 이렇게 좀 급등을 했던 이제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공매도가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시장에서 조명을 받는 섹터가 한정적일 때 조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무리하게 매도를 하시진 않으셔도 되겠지만은 신규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체력에 따라서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따른 탄력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김재성 본부장님의 시선도 듣고 싶습니다. 에코바이오 중심으로 이 이슈를 보실 것 같은데 너무나도 신선해서 처음 나온 뉴스는 솔직히 아니지만 뭐 여타 나온 여러 가지 테마에 비하면 신선도가 그래도 있는 편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시장에 노출된 이슈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이오 연료 관련주에 대한 시선은 지금은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조금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단순 기대감일 뿐이지 이 기업들이 뭔가 현실성 있게 이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또 실적을 또 키워낼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빠르게 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법에 대한 개정도 좀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 또 이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그 부분을 보여준 것 같아요.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뭐 에코바이오도 그렇고 에코바이오도 그렇고 GNC 에너지도 그렇고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는 저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주도 업종군들에게 수급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이렇게 사이드적으로 그동안에 소외됐던 혹은 뉴스가 나오는 쪽에 조금 더 이제 빠른 집중도 있는 트레이딩 매매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길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시세가 날 때 비중을 좀 줄여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논리로 작용해야 되는지 팁까지 들어봤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실까요? 1위입니다. 자, 조선 해운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쪽에 대한 이야기 하나오션 중심으로 본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오늘 오전부터 크게 만회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요즘 신주 물량 부담에 대한 이슈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일정 가지고 있는 코스모 쪽보다 이쪽이 더 크게 하락세 보이면서 지금 이렇게 회복력 못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리고 또 그 눈높이에 좋은 숫자를 맞춰주면서 움직였었던 이제 조선주이긴 한데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수급적으로 좀 꼬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당분간 또 하나오션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선주 섹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가장 좀 문제시 되는 부분은 뭐냐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 혹은 종목에 대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섹터에 저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지금 시세가 살아있는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오션이 밀리면서 사실 조선사들 빅3, 빅4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외로 조선 기자재들은 시세가 많이 안 죽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큰 종목을 보시기보단 조선주들을 보실 때는 조선 기자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슬쩍 봤거든요,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팁은 원픽에서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희 시간이 충분하진 않은데 해운에 대한 팁을 김덕호 대표님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 HMM 중심으로 봤을 때 키포인트 해운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압축해서 이야기 들려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HMM 인수전에서 지금 이제 3파전에서 2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어느 정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TF에 있던 이제 핵심 인력을 이제 해외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뭐 주요 전력은 조금 다른 데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하림이랑 동원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2파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사는 측에서 마찬가지로 제시했던 금액은 약 7조에서 8조 정도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시장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6조에서 7조로 좀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원이랑 하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격이 5조에서 6조이기 때문에 갭이 이제 1조 조금 넘게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조 자원을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페노션을 인수할 때 했던 JKL 파트너스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추가적인 확보를 하고 있고요. 동원그룹은 이제 자회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서 5천억 정도 이렇게 현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내에 이제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을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 손절가를 조금 날카롭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HMM 매각 관련해서 주관하고 있는 증권사가 삼성증권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 후퇴도 마찬가지로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승 본부장이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올 초에도 타이밍을 잘 잡아주셨던 네.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시기가 왔을까요?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동성 화이텍을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독과점 체제 혹은 경쟁사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사가 조금 많지 않은, 더욱 이제 경쟁사도 물량이 지금 꽉 찬, 저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수주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충분히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LNG 본행제 관련인 동성 하이텍을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이라고 하는 11,500원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15,000원 목표가로 한번 잡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할게요. 이스토리 김재승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저 김도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